1955년생부터 1961년생은요, 신노년이라고 불립니다. 즉, 60대 노인이 되는 건데요. 이분들이 바라는 일자리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신노년은 기존의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과 좀 차이를 보이는데, 그러면 1955년생에서 1961년생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편 방안 연구라는 굉장히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주요한 그 시사점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고요. 끝으로 60대의 초반에, 그리고 신노년인 일자리가 삶에 주는 의미,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흐름들을 보면은 신노년 세대를 유형화하고, 또 기존의 노년기 활동의 근로, 일에 대한 욕구가 뭐냐를 현장의 수요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그 방대한 보고서고요. 이 연구는 김수림 박사님을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정성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노년 세대랑 기존의 노인들, 즉 65세 이상 이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수명 인식에 대해서 기존에는 한 80세 정도까지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분들은 100세까지를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에도 여전히 40년 정도가 남게 되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의 발전에 따라서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학력, 학업의 기회가 많았고요. 또 여가에 대한 인식도 이전에는 좀 남는 시간이야, 조금 살다 보면 어떻게 뭐 보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전과는 좀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숙련도,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했던 것들, 특히 이제 학업과 관련된 학력, 또 소득 수준, 이런 것들로 보면은요, 초기에 그 분들보다는 또 이 안에서도 신노년 중에서도 조금 더 젊으신 분들, 즉 1959년생에서 61년생이 1955년에서 1958년생보다는 조금 더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봄에 따라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점점 학업을 더 많이 하고 기회도 많았던,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래 근로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55세부터 79세까지 하니까 약 65% 정도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생활비에 보탬을 주겠다라는 게 대략 60%, 그리고 일하는 즐거움을 33%입니다. 제가 초반에 실버 산업을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설마 일하는 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40대, 30대 이렇게 지나면서는 빨리 가능하며, 요새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빨리 그 은퇴를 해서 나의 내가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하는 즐거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실버 산업이나 이러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60% 정도가 생활비의 보탬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체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그 발전 과정, 특히 그분들이 자녀에 대한 자녀 교육비나 자녀의 뭐 결혼까지 포함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전체 한 100분 정도가 계신다면 한 60분 정도는 여전히 경제적인 현금 흐름, 삶에 대한 고민이 큰 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 보시는 신노년층은 그나마 준비가 상대적으로 더 돼 있고, 전체 자산 규모에 봤을 때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서 일하는 즐거움이 한 33%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전체를 잘 반영한 수치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월급 수준이 얼마냐 했을 때, 지금 노인 일자리는 이 공공근로인 경우에, 공공형 서비스인 경우에 약 27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계속 발전하면서 올라갔는데, 신노년인 경우에는 그래도 100만 원 정도 돼야 된다. 뭐 정확히 99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 분들이 1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희망하시는 분이 약 68% 정도가 그렇게 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 데서 어려운 게 뭐였냐, 은퇴 후 구직 경험이 뭐냐. 저도 한 지난 5년간 논인력 개발원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이런 일자리 관련돼서 한 조금 얘기를 하면 3,000분 정도를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얘기 속에서 가장 제게 강하게 다가왔던 게 아마 그 60이라는 나이가 주는 한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나이의 장벽. 60이 됐더니 이전의 경험은 다 쓸모없는 것 같고, 어디서도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그러한 구구절절한 그 외침을 아마 느끼시는데, 저도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아마 이런 경험은 뭐 대기업, 심지어 대기업에서 임원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50대 중반 정도 넘어가면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기회가 아주 특출나거나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장벽인데요. 60이 되면 더욱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다양성보다는 아무래도 그 전에 잘 하지 않았던 일들이나 남들이 잘 안 하는 것들, 젊은 친구들이 없는 자리, 즉, 책에서는 뭐 서비스형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쪽에 대한 일자리만 너무 있고, 나의 경력, 그동안 살아왔던 경력을 매칭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내려놓기, 마음 비우기를 얘기를 합니다. 저도 퇴직한 후에 여러 중소기업에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직접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제가 사무직 출신이라서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던 뭐 짐을 나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한 괴리감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한 그 이전의 그 직장 생활과 다른 그런 현실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정보를 또 어디서 얻는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50 플러스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 뭐 획을 긋는 그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시는 50 플러스 재단의 일자리 지원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부터 사회공헌 일자리, 그리고 취업, 창업, 창직까지 이것을 앙코르 커리어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뭐 공유 사무실도 지원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창업 공간에 공유 사무실에 한 1년 정도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로 보면. 왜냐하면 전체 중에 50 플러스의 이런 캠퍼스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초기에 적었고, 서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데, 당장 생활비나 생계비가 급박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아무튼 이 주어진 정보는 굉장히 축복인데요. 또 지방으로 가면은 지방 쪽을 조사해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는 인구수나 이런 기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인 몇 가지 딱 원하는 것들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처럼 초기에 생긴 그 고민들, 이러한 시도들을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것이 이런 일자리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50 플러스 보람 일자리라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서울시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들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회 서비스, 마을 세대 통합 당사자식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 일반적으로 공공형,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발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처음에 취지는요. 시니어들, 특히 노인들이 아주 적은 공공활동을 하시면서 약 27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굉장히 그 사이에 열심히 연구하고 또 방향성을 하면서 점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이제 끝단이 민간형이라고 한다면 뭐 시장에서 민간형을 어떻게 중소기업 벤처 창업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건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 안을 총밀하게 이어가면서 사업을 시장형 사업, 취업 발전형,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으로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할까에 대해서 그 참여 기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공익활동은 아무래도 소득 인정 기준액이 60% 정도, 사회 서비스형은 활동 역량이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시장형에서는 경력,
이런 쪽으로 해서 점차 어떠한 복지 측면의 일자리에서 그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방향성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목 주제로 잡고 있는 60대에 낀 신노년 세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기존의 어르신 사업을 보면 공익형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구분도 별로 적지만 근데 신노년 세대를 보니까 취업 알선형이 숫자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시장형, 그 다음에 시니어 인턴십 이런 식으로 있게 됩니다. 활동비 지급에 있어서도 뭐 30만 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크게는 180만 원, 190만 원까지 기업 연계형. 물론 그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방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형도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따라와서 봤는데 뭐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어떠한 그 엔조성의 기관, 즉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 중간 조직에서 헤드헌터의 기능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몇 년 전인데요. 수요층에서 찾는 것은 단순한 뭐 아파트 경비라든지 이러한 일자리가 좀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지역 연계형 일자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특성을 보더라도 강남이나 여의도나 광화문이나 이런 특수 지역에 우리가 소위 원하는 그 관리형 일자리 또는 그 대기업의 공장들 있는 지역들을 빼고는 나머지의 지역은 어떻게 보면 배드타운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취발성형 주요 직종 분류가 쭉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단순 노무직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들 중에서 만약에 특수한 전문 기술이 있는 분들을 매칭하는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들이 민간 그리고 공공 협력적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근저에는 신노년이라는 새로운 베이비 부모의 등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사회 서비스라는 주로 사회복지 영역인데요. 아동 청소년 서비스 지원, 가정 서비스, 장애인, 노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이 일정 부분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시설에서 학습 보조를 한다든지 요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시니어가 안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요새 이제 장기 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 하기 위한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걸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요 크기로 봤을 때는요. 장기 요양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숫자도 적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외국인들이 채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 공백도 생겼고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이제 젊은 대학생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일까지 많이 전환이 되는데 이쪽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도 이런 사회 서비스형 일을 하시는데 연령이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 전자관리 시스템 같은 거, 뭐, 우리 젊은 사람이 봤을 땐 태그하고 이런 거지만,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그 실제로 일했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들은 촌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60 플러스를 위한 직무교육의 기획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현장에 맞는 일에 직접적인 것은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시니어 당사자가 안전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 부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교육은 여전히 그 이상과는 달리 안전 이런 교육으로 집중되는 것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인 사업에 대해서 왜 했느냐라는 1순위가 다시 충분하게 보니까 돈에 관련된 게 대략 한 60% 그리고 사회 참여를 하고 건강유지, 자아실현, 여가 활동, 이를 통한 즐거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느냐를 봤더니 기존 노인들보다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장성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가족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비 수준이 확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그것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금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만족하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뭐 4.11%라고 하면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노인들에게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한 번 하신 분들은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효과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일을 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 이것 때문에 좋다라는 걸 약 30%가 얘기하셨고 또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가 20% 정도 답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기존의 어르신들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기존의 어르신들은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됐다. 이게 한 43%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신노년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당연히 생계비 마련이나 용돈 부분, 생계비 마련은 그 기존 노인이 한 65%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50%로 15% 정도 줄어들게 되고요. 다만 용돈 정도 교통비랑 식사, 친구 만나는 이 정도 하는 부분은 22%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외에 일을 통한 즐거움이나 자아실현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노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겠습니까? 했을 때는 여전히 그 비용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 이게 한 64% 정도 되고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라고 여쭤보니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라는 답변이 많았고 일은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5시간, 그럼 일주일에 한 4번. 이 정도가 일반적인 그 아직 현재 맞춰진 일자리에 대한 구직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좌담회라는 걸 합니다. 그 전문가가 됐던 대상자를 놓고 저는 이제 전문 모더레이터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럼 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저도 기억이 좀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뭐냐면 참여자의 특성보다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싶다. 신노임에서. 그리고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가 조금 접근성이 강화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요, 정말 액티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방향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를 좀 강조하는 것으로 액티브 에이징 구현을 위한 적극적 제도로 개발해야겠다. 또 그리고 이전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많은 퇴직자들, 은퇴자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계층 간에 그러려면 사업하고 참여자 간의 그 매칭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유형 개편에 대한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신노년 특화 사업으로 체험을 해보거나 공모를 해보거나 사회적 경제형을 하는 것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저 과정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쥐어짜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각각의 사업마다 현장에서 검증해보고 또 테스트하고 확대하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지난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현장의 요 분야에 계신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원님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좋은 모델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노년 일자리 제가 뽑은 이 보고서나 내용을 보면서 한마디 단어를 택하라면 나는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일하는 것 조금 뭐 40대, 30대가 들으실 때는 야, 그거 지겹게 왜 해라고 말하겠지만 또 50대에 이제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될지 초조하신 분들도 아이, 돈만 많이 주면 이 일 그만하고 싶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막상 퇴직을 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막상 은퇴생활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전에 80세 정도가 아니라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게 됩니다. 이 여가를 잉여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발전, 자기가 살아가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때 그럼 이 시간을 뭐로 채울 수 있을까? 일할 수 있고 또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다가 33%입니다. 자, 이제 꽈배기 나라라고 은평구에 가면은 그 시장용 일자리로 되게 잘 되는 사업으로 그 알려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연령대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일하는 건 뭐 3시간, 4시간 정도 하면 되지만 현장에서는 6시간, 7시간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는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 일, 왕년에는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던 어르신들인데 그 꽈배기를 만들어 가면서 내가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고 이걸 통해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금액이 생기면 당신이 즐거운 용돈도 쓸 수 있고 손자녀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삶이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서요. 일자리가 끝나고 없을 때는 복지관에 가셔서 소회를 배우신다든지 새로운 모르는 것을 문화를 배운다든지 이런 활동을 연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됐는데 8학년 선생님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노년 일자리를 추구하는 더 60대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발전 속도 이런 방향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했던 노인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저희가 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나이 장벽, 다양성이 부족하고 내려놔야 되고 뭔가를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이 말한 것처럼 한 1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당신의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연금도 있고 뭐 주택연금도 고려한다고 한다면 아마 리저너블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특히 할 일이 있고 다 자신의 경력과 연결될 수 있는 특화된 사업, 공모된 사업, 정보 사업을 통해서 이를 만들어내고 제공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닥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그러한 그 국가적인 차원의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차원의 손실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들을 만나보면요. 여러 가지 삶의 이슈 어젠다가 있는데 여전히 현금에 대한 것. 근데 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일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일이 자신의 취미나 남을 봉사하는 것으로 해도 좋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뭐 용돈 정도 아니면 플러스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면 더 나가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간다면 어찌됐건 이것을 강창희 소장님은 평생 현역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평생 현역이 있는 그 디딤돌이 바로 신노년 일자리가 될 거고 여기에는 그 이것을 정책을 개발하신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요. 아마 내년쯤 똑같은 시점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특화 공모 이런 사업들이 다시금 뜨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젊은 사람들과 시니어들이 일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를 들라고 하면은 소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화나 습관이나 일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경험이 전혀 다른 세대와의 그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도 시니어들이 액티브 시니어들은 정말 빨리빨리 속도를 말랑말랑하게 가시기 때문에 좀시 뒤에는 청년과 시니어 청년의 그 패기와 지혜, 정보력, 아니면 능력 이런 것들이 시니어들의 경륜과 맞물리면서 또는 자본력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 시장 형성도 가능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단순한 리포트를 보더라도요. 나는 일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헤드라인으로 뽑혀지는 것은 뭐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